여러분, 지금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죠. 물론 미국 제조만 들어와서 좀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ASS가 드디어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좀 늦게 올리는 감이 있긴 하네요. 영상을 이미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어느 호텔에 있고 와퍼는 밖에 주차해놨어요. 눈도 오고 있거든요. 테슬라 오너라면은 저거 가서 타지 않죠. 부르면 되죠. 한번 여기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목표로 이동! 이렇게 카메라로 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저기 와퍼 온다. 어떻게 야외에서 실내로 오지? 저기 사람이 가고 있는데? 보행자를 기다리는 중 하면서 멈췄어요. 보행자가 지나가고 오고 있어. 불법 주차된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 오, 박는 거 아니야? 에이, 테슬라는 그럴 일이 없지. 웬만한 초보 운전자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량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좋죠? 야, 옛날에 007 네버다이에서 막 제임스 본드가 그렇게 운전하던 거 떠오르네. 지금 이렇게 미국 제조사들이 ASS 기능이 들어오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한국에도 뭔가 FSD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안 된다면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런 거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가 왔으니까 타러 가시죠. 야, 진짜 대단하다. 기사 한 명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기사님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요. 짜잔. 아무도 없죠. 네,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업데이트가 온 지는 좀 됐지만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릴리즈 노트를 보면은, 이야,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업데이트로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왔어요. 차를 뽑은 지 4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업데이트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사가 어디 있냐고. 얘네들 차 팔 생각이 있는 거야. 원래 다음 년식에 옵션 하나 넣고서는 이야, 신차 나왔어요 이래야 되는데. 재미난 테슬라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전 자동 주차, ASS, 향상된 스마트 차량 호출, 정비 요약, 좌석 제어, 이제 모니터로 조수석 좌석을 제어할 수 있긴 한데 사람이 타 있으면 작동을 안 하고 등받이나 밑판을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옵션과는 좀 다르게 들어와 있어서 말이 많은데 어쨌든 넣어줬죠. 그리고 영화관 및 비디오 기능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어플들을 좀 이렇게 최적화해줘서 빠르게 작동하게 해줬거든요. 좀 더 비디오 코덱 같은 거를 최적화시켜서 더 빠르게 작동을 하게 바꿔줬습니다. 이제 아톰에서도 그렇게 많이 버벅이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라이젠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들었어. 이 비디오 기능 업데이트는 꼭 필요해요. 방금 전처럼 ASS를 할 때 사용자가 그 모니터로 앞 상황을 안전한지 보면서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비디오를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의 압축 코덱이나 이런 거를 최적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쇼도 업데이트 됐고 튜닝도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후방 교차 차량 경고가 들어왔어요. 이제 후진하다가 뒤에 차가 들어오면은 모니터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진짜 어이가 없네. 얼마 전에 KNCAP에서 테슬라를 가장 안전한 차량으로 등급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 오는 차에 대한 경고를 표시해주지 않는다, 이래서였는데,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를 넣어줬는데 아직도 테슬라 차량은 최고 안전 등급이 아니고 4등급이거든요. 근데 그 4등급을 준 이유가 참 어이가 없죠.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65km에서 작동을 안 한다 해서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선의 공률이 심하다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좀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5km가 아닌 속도로 차선 중앙 유지로 돌아간다고 해서 감점을 준 건데,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차량이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조금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돌아가는 게 정말 안전한 기술인 건데, 속도를 줄이고 65km의 속도로 못 돌아간다고 해서 그 한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다고 전체적인 점수를 그냥 낮게 준 거예요. 4등급을 줬습니다. 진짜 KNCAP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목적지, 날씨, 모바일 앱, 블랙박스도 이제 어플로 미리 녹화된 영상을 불러와서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애플워치 앱까지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음성 인식을 하는 영상에서 테슬라 앱에도 워치를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진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드디어 들어왔네요. 애플워치를 통해서 차량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 보면은 진정한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는 테슬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여러분께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죠. 업데이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바로 ASS 기능입니다. 야외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것도 호출이 되고, 정말 좋은 거는 지하에서도 어느 정도 맞추면 작동이 됩니다. 여러 사용자들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하에서 지상까지 호출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특정 조건이 맞는 주차장에서 작동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정말 대단하죠. 사람이 없이도 자기가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사용자가 있는 곳까지 오니까. 근데 이 기술이 들어올 때 재미난 게, 지금 미국 제조 같은 경우는 80m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스마트 서머를. 근데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6m 내에서 거의 앞뒤로만 작동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 많은 중국 제조산 오너분들이 되게 씁쓸해하고 있죠. 저희 팔마님도 하이랜드를 타고 있는데, 원래 하이랜드도 EAP를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크레딧 제도를 다시 시행했잖아요. 크레딧이 저희는 이제 10대를 꽉 채워서 330만 원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좀만 더 보태서 EAP를 모델 3 하이랜드도 사야지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크레딧으로 EAP를 사는 건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크레딧 조항에 자세히 보면은 참고라고 써 있고, 크레딧을 통해서 모든 비용을 결제할 수 있어야지만 지불이 된다라고 써 있었어요. EAP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330만 원으로는 차액이 거의 120만 원 정도 있죠. 한 번에 결제를 못 하기 때문에 크레딧으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제가 테슬라 쪽에 연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안 되겠죠? 라고 했는데, 이미 뭐 그렇게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120만 원만 딱 보태서 EAP를 하려고 했던 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크레딧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450만 원까지 모으게 해주시면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정된 거를 바꿀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델 3 하이랜드에는 결국 EAP는 구매 못했는데, 어차피 구매했다고 해도 핸드폰이 GPS를 위치를 인식해서 차량과 6m 내에 있을 때만 작동하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지하 같은 데서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되게 좀 아쉬운 기능이 됐는데, 왜 미국 제조와 중국 제조가 다르게 들어왔는지는 좀 뒤에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테코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ASS가 들어왔는데, ASS가 들어오면서 사실 한국에도 이제 FSD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 미국 제조의 ASS,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FSD 슈퍼바이즈드의 일부가 거의 그대로 들어온 건데, 추론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고정밀 지도가 아니고 인간과 같이 카메라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이해해서 운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제 차 같은 경우는 8대의 카메라를 이용하고, 요즘 나오는 하드웨어 4.0 같은 경우는 7대의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그 카메라가 36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그 카메라가 찍은 36프레임의 2D 이미지를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실시간 추론을 해서 차선, 객체라고 하면은 자동차나 사람, 자전거,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을 인식해서 3차원의 벡터 이미지를 구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소라고 하잖아요. 해상도가 있고, 한 2D 이미지에 점으로 표현을 해준 그런 영상인데, 그런 영상을 객체를 인식할 때는 저기 객체가 있고 여기 객체가 있으니까 그 객체의 사이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벡터 이미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A 지점과 B 지점까지의 함수를 이용해서 선을 통해서 이미지를 그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벡터 이미지로 3차원을 구현하는데, 이것만 봐도 너무 대단한데, 테슬라는 자율주행할 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3차원의 벡터 이미지로 만들어진 거를 검증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냐면은, 8개의 카메라로 촬영한 2D 이미지가 있잖아요. 카메라는 이제 화소로 촬영을 하니까 2D 이미지가 비트맵 이미지인데, 이 비트맵 이미지를 AI로 결합해서 3차원으로 렌더링하고 재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3차원의 픽셀 이미지를 아까 말한 추론 플랫폼으로 만든 3차원의 벡터 이미지와 대조를 시켜가지고, 컴퓨터가 추론으로 만든 3차원의 벡터 이미지가 2D 픽셀 이미지로 만든 3차원의 공간과 비교를 해서 정확히 3차원을 구현했는지 한번 검증을 해요.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3D화 시키고 2D 픽셀 이미지로 만든 3차원과 동시에 대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FSD 칩셋 하나에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2개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와, 진짜 어떻게 3차원의 이미지를 2개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지? 이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 만들어진 3차원 정보 벡터 이미지를 테슬라 쪽에 보내서 슈퍼컴퓨터 도조 또는 요즘에는 H100 칩셋을 수십만 대 구매를 했죠. 그 칩셋들로 만들어진 슈퍼컴퓨터에서 학습을 시키고 OT로 그 학습된 정보를 자동차한테 다시 뿌려줘서 FSD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FSD 슈퍼바이저들은 거의 자율주행에 근접해 있고요. 와, 정말 대단한
대단한 기업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방식을 일론 머스크가 구상한 거는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2017년도부터 실행을 했거든요. 근데 2017년에서 지금 25년, 뭐 사실상 미국에서는 거의 24년이 됐으니까 6년 만에 HDMI도 필요 없고 라이다도 필요 없는 그냥 정말 카메라만으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운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와, 기술의 발전 속도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을 기계가 구현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뭐 화웨이 3.0 같은 자율주행도 테슬라보다는 저는 아직까지 미치라고 얘기했던 거고,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자율주행 기능 같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술이 지금 참 씁쓸하게도 한국에서는 미국 제조산 테슬라만 작동이 됩니다. 그 이유가 한국에 수입되는 차량들에 대한 법규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제조산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로 들어온 차량들이죠.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국의 승인을 받았으면은 5만 대 미만까지는 한국에 수입해서 팔 수 있다라는 FTA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ASS가 가능한 거고, 이제 한국에는 모델 3 하이랜드나 아니면 Y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가 들어오잖아요.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제조했으니까 한국의 법규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의 법규는 유럽 기준인 EC 기준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럽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법규가 많이 제정돼 있지가 않아요. 유럽의 제조사들이 지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제조사들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법규도 많이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유럽의 기준을 따라하는 한국의 법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거의 3단계까지만 허용하고 있고,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법적 허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자율주행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 나눈 게 있잖아요. 이거를 2016년에 국제자동차기술협회에서 나눈 건데,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개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도로교통법은 좀 구시대법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이론적으로는 레벨 4 또는 거의 레벨 5에 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 법규는 거의 레벨 3 정도까지만 인증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제조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한국 법규에 따라서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이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자율주행 관련한 법 외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OTA에 대한 안전 인증도 거의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OTA도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자기들한테 검토를 맡아야 되고 안전성이 인증되어야지만 뭐 확인해준다, 이런 식으로 법규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OTA를 제대로 분석할 법규 자체도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GB 규격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만의 국가 표준 규격이 있거든요. 중국의 GB 규격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EC 규격에서 거의 기초를 해서 만든 규격인데, 저번 편에 보여다시피 테슬라의 FSD급에 준하는 자율주행차들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은 유럽의 EC 규정에 기초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자율주행차들이 가능한가 라고 하면은, 중국은 EC를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중국 국가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게 빠르게 개정을 해줬어요. 한국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법규 대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화웨이 3.0 같은 그런 자율주행 차량들은 테슬라 FSD와 비슷한 기능들을 구현하면서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좀 이렇게 법을 빨리빨리 제정을 해서 자율주행 시대를 앞서가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한국이 왜 이렇게 느림보 한국이 됐는지 조금 아쉬운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 법규 때문에 FSD가 한국에서는 되게 늦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제조 차량들이 ASS가 들어왔죠. 이 ASS가 들어오면서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테슬라 쪽에서 미국 제조에만 ASS를 뿌려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중국 제조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테슬라 차량은 ASS가 되고 어느 차량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안 되는 쪽에서 반발이 커서 그냥 그럴 거면은 아예 안 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 막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미국 제조 테슬라가 ASS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FTA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한미 FTA 규정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 제조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슈퍼바이저드를 뿌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의 FMVSS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국의 인증만 받으면은 전혀 문제없이 수입될 수 있고, 그 차량들은 미국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한국 땅에서도. 만약에 모든 테슬라 오너들이 그냥 미국산 FSD만 된다고 인정을 해도 미국산만 뿌리고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미국 제조들이 그렇게 FSD를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안정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걸 인지하고 한국 법도 좀 빨리 바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테슬라 오너들의 똘똘 뭉치는 협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든 오너분들, 뭐 미국 제조이든 중국 제조이든 테슬라 쪽에서 FSD 기능이 어느 정도 후에 좀 풀릴 것처럼 광고하고 비싸게 주고 팔았는데, 아직도 FSD에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테슬라 쪽에다가 막 소송을 준비하고 실제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테슬라 쪽에다가 고소를 할 게 아니라 테슬라도 분명히 한국에 FSD를 뿌리고 싶어요, 빨리. 왜냐? 그래야지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했다시피 한국의 법규가 자율주행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테슬라 오너분들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는 테슬라 쪽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테슬라 오너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을 제정하는 쪽에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지,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테슬라도 결국 그 기술이 있고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건데, 풀지 못하는 이유가 법률에 있기 때문에 법률을 빨리 제정할 수 있게 우리가 뭔가 행동을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을 제정하는 사람을 우리 힘으로 뽑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없고 법률을 제정을 안 하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 자동차 법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기업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뽑고 우리를 위해 일해줘야 될 그분들에게 법을 빨리 만들어주고 개정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려고 한 표를 행사한 거잖아요.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미국 제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노화를 할 때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차선 변경을 하고, 그리고 뭐 IC를 빠져나간다거나 IC를 탄다거나 이런 것까지 가능을 하거든요, 노화 기능으로. 중국 제주 같은 경우는 한국의 법규를 따르고 있고, 한국의 법규는 자율주행 한 3단계 정도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알아서 판단해서 움직일 수는 없고, 운전자가 안에 탑승하고 있고 운전자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어떠한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할 수 있게 법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주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사용할 때도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로 차선 변경을 승인해 줘야 되고, IC를 빠져나갈 때도 자동차가 나 변경할게요 하면은 깜빡이를 통해서 승인을 해줘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 제조와 노화 기능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선을 변경을 할 때는 무조건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깜빡이로 승인만 해주면은 핸들을 잡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돼서 그나마 한국의 자율주행 법규 내에서 최대한으로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업데이트는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미국 제조산과 중국 제조의 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차이가 나고 한국 자동차 법규에 대한 아쉬움도 많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좀 건실하게 대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의 정보가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이걸 들고 갈 순 없잖아? 어디 갔지? 여기 오고 있는 거 보여? 아, 스키장에서 누가 스키를 들고 다녀. 차가 오게 하면 되지. 아, 너무 좋잖아. 쪼개다 들고 가세요. 이런 녀석이 아무도 없다고. 너무 좋죠, 여러분. 스키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